예,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이만희 원내부대표입니다. 오늘 의총과 의총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부 인사 말씀이 있으신 후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소개가 있고 선관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정견 발표를 먼저 실시한 후 투개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곧 의원총회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총 107명 중 7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반주에 맞춰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순직 당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2년 7개월 전에 정말 정권을 허망하게 빼앗기고 나서 저희 자유한국당 참 서럽고 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모두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아닌가 합니다. 저는 역사가 21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모두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쟁을 20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모두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을 마무리하실 우리 훌륭하신 네 분의 원내대표 후보, 네 분의 정책위 의장님 후보들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온 힘을 다 합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 4+1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 교체기에 기다려주는 것은 정치적 도의일 텐데 도의도 없는 그런 의장과 여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쪼록 훌륭한 두 분이 탄생돼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저와 함께 정말 노력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오늘 모두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정용기 정책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입니다.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위기에 빠진 당과 조국을 위해서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선거 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리위원들께서는 호명을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상규 선거관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총 6분의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그리고 저 이만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감표위원도 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규정 제4조에 의거 여상규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당은 제62조 및 68조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합동 토론회를 생략하고 정견 발표회로 바꾼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인 이 선거를 진행하고 그래서 좀 일찍 맞춰서 당선된 원내대표님과 정책의장님께 지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정치 도의마저 헌시작처럼 벌인 집권 여당 민주당과 국회의장에 잘 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 선관위원님들 합의하에 또 후보님들의 양해하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난 12월 7일 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을 마친 결과 기호 1번에는 강석호, 이장우 후보죠. 그리고 기호 2번에는 유기준, 박성중 후보죠. 기호 3번에는 김선동, 김종석 후보죠. 기호 4번에는 심재철, 김재원 후보조가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선자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규정 제22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조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과반수 득표조가 없거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견 발표는 김정재 선거관리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후보자 정견 발표 사회를 맡은 김정재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정견 발표는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원내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먼저 듣고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원내대표 후보자들께서 먼저 하신 후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자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원내대표 후보자 8분,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자 6분이며 정면에 타이머 표시에 따라 발언을 진행해 주시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신호음으로 알려드리며 마이크도 꺼지게 됩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에 제비뽑기로 선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4번 심재철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맞붙어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4명의 후보들 중에 누가 투쟁력이 있는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가 몸살이지 않고 싸웠는지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회 부의장이었지만은 뒷짐지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불법 특혜 취업 의혹을 밝혀내고 싸웠습니다. 작년에는 문 정권의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 운반선이 한국에 드나든 실태를 밝혀냈고, 최근에는 우리들 병원 게이트의 금융농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랑 김재원 의원님 모두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내 민주당과의 협상 경험도 적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김재원 의원님은 우리 당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저와 김재원 의원님이 우리 당을 위한 환상의 콤비가 되겠습니다. 당장 패스트트랙 싸움이 급선무입니다. 예산안 문제도 있습니다. 이른바 4+1 한국당 패싱 폭거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행 연습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실제 상황입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역시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는 협상을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은 내주는 것은 줄이되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까지 협상을 담당해온 김재원 의원과 상의하겠지만, 만일 협상이 잘 안 되고 공수처법이 원래의 괴물 그대로라면 차라리 밟고 넘어가라고 하겠습니다. 연동 비례 선거법도 반대입니다. 그것은 장기 집권 업무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잘 살펴본 후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모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 의원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단 한 사람도 사법 처리되지 않도록 제가 총알바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기재부 디브레인 자료 때문에 억울하게 검찰 고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속 타는 심정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당내 지원을 총동원해서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역시 핵심은 이기는 공천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절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기준과 공천 매뉴얼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물론 원내대표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황 대표님께 직언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인적 쇄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쇄신도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지 쇄신 그 자체가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인물이라도 그 사람이 각 지역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수대 통합 당연히 해야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보수가 갈라져 몇 %만 쪼개져도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것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무조건 합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고 현장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저 심재철은 계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당선된다면 계파 논쟁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합니다. 황 대표께서는 오직 강력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가진 원내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고 망치는 행동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우리가 뽑은 당대표로서 대권 잠재 후보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제대로 모시면서도 직언도 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역구별 맞춤형 전략으로 의원님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선 필승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당과 협상하는데 경력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정부 여당과 싸우려면 우리는 야당으로서 최소한 체급이 더 높거나 아니면 같아야 됩니다. 선수에서나 민주화운동 경험에서나 여당 어느 누구한테도 저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이 정부는 흠을 잡기 위해서 아마 주변을 탈탈 털어낼 것입니다. 저는 재산관계에서도 약점 잡힐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저는 호남 출신에다 장애인입니다. 영남 줄인 우리 당에서 호남 출신의 장애인인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당이 변화한다는 큰 정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 당이 흡수하기 힘들었던 호남 장애인 부분도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표의 확장성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조직은 제가 직접 관련이 돼 있어서 의원님들 각 지역구 장애인들은 제가 책임지고 끌어오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역사가 됩니다. 패스트트랙 등 중대 사안을 결정해야 할 앞으로 며칠, 그리고 총선까지 4개월은 우리 당과 보수 전체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유기준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한국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 그 다음에 있을 대선 승리까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는 나눠져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선 완패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황 대표 취임 이후 우리 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도층을 잡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당의 지지세는 고착 단계에 있습니다. 비록 4개월여 남짓한 원내대표 임기이지만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이겠습니까? 경험과 경륜을 가진 유기준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고발된 수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총선 승리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독재 플랜입니다. 오로지 장기 집권에 매몰돼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 야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선거법, 공수처법 설치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제외한 여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이 야합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단일화를 만들다면 강력 저지는 기본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으로 법안에서 보장된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가 협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인 공수처법을 폐지하거나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다른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출, 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출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된 고발 수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통과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시작은 불법 사보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빠루와 해마를 동원한 폭력으로 얼룩진 불법 날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적반하장격으로 여당과 이중대는 우리 당 의원들을 고발하여 현재 60여 명의 의원들이 수사의 대상을 되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원내 정치력을 높이고 협상을 높이고 그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다행히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동원해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사보임을 우리가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유기준 사개특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봤고 해답을 가지고 있고 불법 사보임을 증명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유기준만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이 한마디로 경제와 안보에서 실정을 거듭하는데 우리 당은 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당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또 외부로는 야권 대통합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직만 개편했다고 우리 당이 바로 쇄신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재를 영입하고 참신한 인재를 곳곳에 배치해서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천에 관해서라면 제도를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을 해서 당선 가능성이 우선인 그런 공천을 한다면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야권 대통합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을 발휘도 할 수도 없었고 또 대선 참패라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기 위해서는 야권 대통합을 하라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고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참여하고 있는 얼굴들 참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인적 네트가 가깝고 그분들과 함께 야권 대통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반문연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화당도 있는데 역시 저희와 낯이 익은 분들입니다. 좌파 독재를 맞서기 위한 보수 대통합 위해서 저만큼 반문연대를 잘 알고 특화할 수 있는 후보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모두 훌륭한 후보지만 당면한 이 문제는 저 유기준이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길에 박성중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행정의 달인이고 청와대 비서실 또 서초 구청장 또 일본에서도 근무해서 온갖 행정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또 현재 우리 당의 홍보본부장 미디어투기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당의 정책들을 알리는데 큰 수고를 하고 계셔서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와 박성중 의원 힘을 합쳐서 우리 당의 홍보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유기준 너무 투쟁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 하실 겁니다. 저도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 때 학생 운동을 해서 9.25 25일도 받아봤고 유기정학도 받아봤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을 못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 유기준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 유기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당과 나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기준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강석호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호 1번 강석호입니다. 저 강석호 다른 누구보다도 미련하리만큼 우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왔던 이 보수의 가치 미련하리만큼 우직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에는 타협은 없습니다. 저 강석호는 여야를 뛰어넘는 자타가 공인하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과거 사무부총장, 외교통일위원장, 정보위원장 제가 맡았을 때 한 번이라도 트러블이 있었습니까? 또한 과거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며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협상입니다. 강석호는 뛰어난 실리적 협상가입니다. 지금의 국회 위기는 협상과 투쟁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할 책임자가 바로 저 강석호입니다. 우리 이장우 의원 전투력 강한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이장우 의원이 삭발을 하는 등 대여 투쟁에 있어 언제 몸을 아낀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할 말을 반드시 하는 강한 전투력의 소유자이자 배신 한 번 한 적 없는 한결같은 의리의 정치인이며 지금의 이 국면을 반드시 대여 투쟁으로 이끌 전사입니다. 강석호와 이장우가 당내 화합을 위하고 미래를 위하여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바로 시작입니다. 우직함, 친화력, 협상력에는 강석호, 의리와 전투력의 이장우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민생을 흔드는 그러한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자유한국당과 자유우파 재건을 위한 강석호, 이장우가 바로 최상의 조합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 지켜내겠습니다. 여당과 준여당은 오늘 오후 공수법 설치, 선거법 예산안 민상 처리법안 등 모조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바로 여당 원내대표를 만나 4+1의 야합을 뛰어넘어 3당 원내대표라는 공식 협상 라인을 복구시켜서 패스트트랙 문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은 지금의 지지율과 과거 모든 선거 데이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보수 우파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선거법 이끌어낼 보관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우리 당 원내대표 경선할 때까지 협상 기다려야 합니다. 협상인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예산안 협상도 즉각 간사단 회의를 재가동시켜서 우리 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수 있는 합의안 올리겠습니다. 시터지 작업 중단시키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친화력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여야 대타협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다음 총선에서 마음 놓고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수 통합이라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당내 화합과 대탕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가 된 동력으로 보수정당 간 정책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이 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보수통합 라운드 테이블 만들고 원로와 젊은층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함께하는 감동의 보수통합 드라마 만들어내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에 확실한 무기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공천은 이기는 공천 해야 합니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의원님들 개별 지역구 핵심 공약을 통해서 총선에 사용할 확실한 무기를 공급해드리는 성김의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원내대표는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오늘부터 원내대표의 권한은 없습니다. 오로지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통합과 탕평을 통해 당을 끈끈하게 연결시키고 하나 될 수 있는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다가오는 총선 국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감독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좋은 감독, 이기는 감독, 우리 의원님들을 안정환, 박지성, 이영표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로 만드는 히든크와 같은 그런 감독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내 모든 사안은 의원님들의 뜻을 모은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 사안을 비롯한 대여투쟁, 협상 전략 등 모든 당면 과제는 결정 후에 나를 따르라가 아닌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결의 후 대외 협상에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108명의 공동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이 아닌 이제 시작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과 삭발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과 싸워 나가야 할 방향과 결기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망국의 길인 패스트트랙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투사와 같은 결기로 국민들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황교안 대표님, 또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도부 단식 삭발을 감행한 모든 의원님들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출신의 강직한 성격으로 지금까지 한 말의 모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108명의 전사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경제정책, 현실감 없는 대북정책,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은 우리가 내놓은 대안으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폭로되는 청와대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은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호 1번 강석호, 이장우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석호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오늘 KBS 지역 방송국 축소와 관련된 긴급 토론회가 있습니다. 혹시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이석을 하셔서 오셔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지사항은 우리 선관위원장님의 허락하에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10시부터 한 10시 10분, 15분 정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조금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김선동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선배 동료 의원님, 기호 3번 김선동 의원입니다. 왜 재선 의원이 감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전에 뛰어들었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미중유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인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수 정당의 뿌리 깊은 전통부터 배우고 익히며 정치를 시작했던 제가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아주 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이 달라질 준비가 제대로 돼 있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똑똑히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이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그리고 함께하는 김종석, 이 인물로의 교체가 그 자체가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승리를 향한 변화의 큰 물줄기들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대반격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김선동은 임무가 주어지면 언제나 묵묵히 그 맡은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재선 의원의 협상력, 재선 의원의 투쟁력, 조금 염려하시는 일각의 시각 이해합니다. 저는 걱정 붙들어 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잘 협상의 전략적 마인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싸워야 한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쟁할 용기와 각오 갖고 있습니다. 저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당의 일선을 오가면서 현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임무가 주어지면 당사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를 치러냈습니다. 제 인생 26년 동안 격동의 시간을 정치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묻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기억하시듯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그 어려웠던 20대 국회에서 원내 수석으로서 협상의 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혁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당의 가치와 비전을 세우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에서 제게 부여한 임무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뜨거운 가슴으로 얼굴이 돼서 당의 변화를 주도해달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당원 여러분들의 열망, 갈증, 그 충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실망하지 않고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당면 최대 현안 패스트트랙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투쟁이든 협상이든 저는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당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 자산이 풀 가동되는 총력 대응 체제부터 구축하겠습니다. 원내대표 한 사람의 원맨 플레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원팀이 돼서 대응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당의 생존이 걸린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한 전략 테이블을 그래서 구성할 생각입니다. 일은 원내 지도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원내 수석, 원내 대표를 지내신 실전 경험이 풍부하신 많은 자산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뜻을 하나로 모으면 저들의 독재 연장력 패스트트랙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테이블에 아직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제 보관까지도 함께 꺼내놓고 원칙이 있는 협상 그리고 명분 있는 협상으로 패스트트랙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고 계신 패스트트랙 사법 처리 문제도 나경원 전임 원내대표님과 함께 단 한 분의 부당한 희생이 없도록 막아내고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투쟁의 방식도 저는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없는 투쟁 일변도의 대응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수레바퀴가 두 개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제자리를 맴맴 돌게 돼 있습니다. 혁신과 투쟁이 함께해야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젊은 감각 그리고 혁신적인 전략 그리고 우리가 야당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투쟁이 될 때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폭주를 비로소 막아낼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기득권 청산 반듯하고 정의로운 세상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좌파 기득권 세상이 됐습니다. 안전한 나라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꿈과 이상을 펼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들의 희망과 미래조차 뺏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천금과 같은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우리 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보관이 있습니다. 김선동, 김종석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공약의 진검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쇠도 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정권 교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앞에 후보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기는 총선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룰 만들어서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직간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당당히 해낼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통합의 기반에 더욱 큰 변화를 일으켜서 총선의 기반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 원내대표가 된다면 곧장 국회의장실을 찾아서 간판을 찍겠습니다. 이대로 일방 처리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요청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4월 15일 21대 총선이 불과 128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명한 변화의 선택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당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선동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현재는 비상시국입니다. 실체적인 이야기, 실천력으로 말해 드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예산 도둑질을 명문화한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뽑아주시면 곧바로 가서 본회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책을 예산안 수정안으로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어제 4+1 체제에서 논란이 된 선거법안은 청와대와 여당이 우리에게 제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들은 비열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안을, 저쪽에는 다른 안을 제출하면서 서로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관한 것, 그것은 국회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는 그런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와 심재철 의원님을 신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곧바로 협상에 투입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원내대표에 선출되신다면 그동안 협상 내용을 모두 보고드리고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러닝메이트를 제의하셨을 때 저는 누군가는 뒤에서 나서지 않고 일 처리하면서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와 늘 이기는 정당, 대한민국을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저는 늘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2년 전 이맘때입니다. 제 딸이 수능시험을 치는 날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없이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영혼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혼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노끈을 욕실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죽을 때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면서 집 주위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가 낙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요? 저는 그때 너무 제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당 쇄신, 혁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한다면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회초리만 대니까 국민들은 우리를 보고는 우리 스스로 서로에게 매질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혁신하고 쇄신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우리 말을 존중해 줍니다. 우리가 쇄신하고 혁신하자는 것, 우리가 신뢰를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상대하면서 이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서 역량과 힘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 5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2번 떨어졌습니다. 2번 다 공천 못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의원회관에서 보따리 2번 싸고 나가봤습니다.
늘 쇄신 혁신을 말하지만 쇄신 혁신을 5번 한 결과가 오늘날 계시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많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 총선에 나가고 또 다음 총선에 들어오셔서 의정활동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유한국당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당이 위기라고 하지만 제가 15대 총선 이후에 정당 지지율 전부 추적 조사해 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전에 정당 지지율이 30% 이상 된 야당은 역사상 단 한 당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우리 당은 현재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총선 5개월 전에 여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야당입니다. 지지율 30%가 그렇게 함부로 만들어진 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는 그 뿌리가 깊고도 넓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총본산이자 마지막 남은 희망의 등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줄 우리의 인적 구성원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끼고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원내 지도부가 되어야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오후부터 저 무도한 여당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훌륭한 원내 지도부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원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박성중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기호 2번, 유기준 박성중 런닝메이트도 기호 2번. 내년 총선에 2번을 찍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 삼아서 2번 한번 확실하게 좀 찍어 주십시오. 찍어 주실 거죠?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찍어 주실 것 같아요.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유기준 원내대표 후보와 함께 출마한 기호 2번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정책위 여장은 저에게 가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기준 의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어제 유기준 의원은 잘난 척, 독불장군, 여러 가지 불평도 불만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유기준 의원은 경청하고 타협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많이 내려놓는 그런 정치인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러닝메이트 것만 하더라도 사선 중진이 초선 저한테 30분이 넘게 전화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지하철역까지 와서 요청했습니다. 당의 미래를 함께 하자고. 실질적으로 출마는 2번입니다만은 사실상 출마를 4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절실함을 저도 느꼈습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압니다.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6년간 백수로서 3전 사기했습니다. 그 경험을 뼈저리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말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유기준 의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제 장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해봤고 구청장도 해봤고 시에서도 국장을 해봤고 청와대에서도 스님 행정을 3년 이상 있어봤고 일본도 3년 이상 동경사무소장으로서 있어봤고 그래서 정책이 어떤 것, 정책 집행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위반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국장 때 MB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버스 중앙 전용 차선에서 4개년 로드맵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권의 발판도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학 관련 박사로서 한국 논문은 물론이요, 일본, 미국 SCI 논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완성도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책이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차별화하겠습니다. 그간의 정책이 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 그리고 기득권만 대변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탁상 정책보다는 현장에 있는 그런 답을 찾아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민원센터도 열어서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책 의장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당의 민보론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실정 잘 꼽았습니다. 많은 정책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민보론을 대표할 수 있는 진짜 대표성 있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부 대우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많이 까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뭔가 맹쾌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3050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더 개발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030년대 GDP 5만 불, 아니면 20대, 30대, 40대, 50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젊은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홍보본부장과 미디어 특위위원장 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의 좋은 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피부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도권의 맞춤형 공약, 이것을 반드시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여론상 10%, 15% 이상 뒤지고 있습니다. 10%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수도권에서 지난 선거에 2,000표 이내 차이 난 곳이 12곳이 넘습니다. 내년도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말 지역 맞춤 공약을 통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과제입니다. 총선 승리의 가장 큰 과제는 보수 대통합입니다.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재현하고 또 좌파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이런 보수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복당파로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보수를 결집하는 일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유암하면 우일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많이 진 곳에서 꽃은 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이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총선성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지평선을 넘어야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 우리도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를 믿습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여러 의원님들의 수기를 모아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장우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 당 발전을 위해서 또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신 나경원 원내대표님, 또 정영기 의장님, 정양석 우리 수석 부대표님을 포함한 많은 우리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강력한 대여 투쟁과 정책 혁신으로 내년 총선 승리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백척간도에 놓인 대한민국과 당 위기 극복을 위해 강석호 원내 대표 후보와 함께 정책위 의장 경선에 나선 기호 1번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안보,
외교, 환경, 에너지, 일자리, 인사, 국민 통합 등 국정 모든 분야를 망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능과 오만, 불통과 분열, 특권과 반칙, 거짓말 정권이 되었습니다. 신주단지처럼 모신 소득주도 성장은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경제 성장률, 소득 5분위 배율, 비정규직 비중, 국가 채무 비율, 중산층 비율, 단시간 근로자 비율 등 10개 주요 경제 지표는 역대 최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출은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역주행은 세계 최악이 되었습니다. 소득 양극화 역시 역대 최악입니다. 댓글 조작, 언론 장악, 여론 조작에 이어 선거 조작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지방선거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우리들 병원 거액 대출 친문 인사 관여 의혹은 분명한 국정농단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모든 실체를 밝혀 국민들께 알리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도입해서라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처럼 단기간에 모든 국정 분야를 망가뜨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타락한 정권 중에 최악의 정권입니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으로 실체가 판명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의도 명분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2중대, 3중대, 4중대 위성 정당과 묻지마식 4+1 짝짓기로 제1야당을 전체주의식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일치 단결해서 기만적인 이중성과 부도덕성의 후한무치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단일 대오가 되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이제 선명 야당, 수권 정당으로 재탄생돼야 합니다.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4월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보수파 대통합과 중도 외연 확장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일치 단결하여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 민평론, 민교론, 청년 정책 비전을 디딤돌로 삼아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정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국가 안보, 평화통일, 긍정의 역사, 부강한 국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등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핵심 가치들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시대정신과 미래 변화를 지향하는 혁신 가치 정책과 행동의 구체적 지침에 정책을 접목시켜 이기는 총선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머뭇거린 적은 없습니다. 한눈도 팔지 않았습니다. 뒤로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항상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약하지만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과 당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장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몇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로 강력한 대여, 문재인 정권과 투쟁을 위한 이론 정립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전임 정영기 정책위 의장이 마련해놓은 정책들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세련된 공약 개발을 만들어 민주당을 압도하겠습니다. 당 강령에 명시된 대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문이 활짝 열려있는 정당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이 체감하는 정책 공약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17개 시도별, 총선 후보별 맞춤형 총선 공약 및 정책을 발굴하여 총선 승리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당내 정책 결정의 민주화를 통해서 108명 의원님 모두가 정책위 의장인 정책위원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책 개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강화했습니다. 넷째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정책 중심의 대정부 투쟁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원내 대표를 필두로 정책위 의장, 정책위 부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 대변인의 전방위 대역 공세팀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문재인 정권의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 자영업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모든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어떤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총선 승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님, 강석호와 이장우와 강석호의 결합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출발입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화합과 통합입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우리 함께 당의 승리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김종석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김종석입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7분의 명연설을 들으셨습니다. 구절구절 공감이 가고 마음 든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름보다 같음이 더 많은 동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은 견해 차이를 계파 갈등이나 당내 분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함께 막아야 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경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투쟁에 누가 앞장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선입니다. 영광과 기쁨보다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감히 의원님들 앞에서 저를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뽑아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달리 지역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제 임기 중 제게 부여된 역할과 마지막 임무를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경제는 침체되고 빈부격차도 악화되었습니다. 일자리 사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 행위는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 불안하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직 권력 유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그리고 공수처법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 오만과 독선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좌파 파퓰리즘 정책으로는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의 대안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변화와 쇄신을 외치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내어놓아도 국민들께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해도 광고 모델이 그대로이면 소비자들은 달라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내려면 메신저도 달라져야 합니다. 실망한 과거를 연상시키는 얼굴은 아무리 다른 소리를 내도 같은 소리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얼굴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국민들께 제시할 때입니다. 저 같은 초선 의원이 지역 안배나 선수, 계파를 초월해서 정책위 의장의 후보로 나섰다는 그 자체가 그런 변화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정책 메신저가 되어서 쉽고 확실한 메시지로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재선 출신 원내 지도부가 선출된다면 그 자체가 한국당이 바뀌었다는 변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수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열리는 내년 총선은 우리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권곤일척의 대접전을 벌여야 합니다. 당 정책위를 전국 선거구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당 후보님들을 위한 정책과 맞춤형 공약으로 또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로 공중전을 지원하는 사령부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내에서 여의도 연구원장, 비상대책위원, 중앙선대위원장, 정책위 부의장 등을 다양한 당직을 맡았지만 항상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당 정책 입안과 정책 홍보였습니다. 제가 우리 당내에서 역대 선거의 주요 공약과 정책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책통 중의 하나라고 자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부론, 민평론, 민교론이라는 좋은 정책 상품을 지금 시리즈로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문정권의 사회주의적 관치경제와 종북 외교 무능안보 정책에 대항해서 우리의 정책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위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정책 메신저가 되고 확실한 메시지로 국민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은 지역구 관리에 더 바빠지실 것입니다. 비례대표인 저는 중앙당을 지키면서 당 정책 조직을 확고히 장악해서 대형 이슈들을 만들어서 우리 후보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치열한 공중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함께 막아내고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야당,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경선은 국민들께 자유한국당이 미래를 향해 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위 의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끝으로 네 후보군의 정견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록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정을 다해 발언해 주신 후보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견 발표를 진행해 주신 우리 후보자님들과 김정재 선거관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투표 준비를 위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 회의장 선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단상 오른쪽에 마련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 1매를 수령하여 확인하신 후에 기표소 내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인, 기표 도장입니다.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조의 기표란에 기표해 주십시오. 기표인, 그러니까 기표 도장 외에 다른 표기는 일체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착오 없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와 투표 용지를 혼동해서 넣을 경우 재투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예. 먼저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약 한 명의 간표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들이 간포위원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들은 교부대 및 명패함, 투표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강석호 이장우 후보조가 28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2번 유기준 박성중 후보조가 10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김선동 김종석 후보조가 역시 28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기호 4번 심재철 김재원 후보조가 39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한 표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22조 2항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는 지금 제일 표를 많이 얻으신 기호 4번 심재철 김재원 후보조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얻은 기호 1번 강석호 이장우조 그리고 기호 3번 김선동 김종석 후보조 이렇게 세 후보자를 두고 다시 결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는 두 개 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개 조인데 동수가 동수가 나왔을 때 차첨자에서 동수가 나왔을 때는 동수 다 동수가 받기로 나왔기 돼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선 투표조는 제일 많이 얻은 후보조와 두 번째로 많이 얻은 후보조가 결선 투표 대상입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득표를 많이 하신 기호 1번 강석호 이장우 후보조, 기호 3번 김선동 김종석 후보조가 지금 28표로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이 얻으신 후보가.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많이 얻은 기호 4번 심재철 김재원 후보조와 두 번째로 득표를 하신 기호 1번 강석호 이장우조 그리고 기호 3번 김선동 김종석 후보조 이렇게 3개 조를 놓고 다시 이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안 나왔죠. 예.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그건 제일 많이 다투표로 가는 상관이 별 겁니다. 결선자가 동수일 경우는 같이 결선 투표한다고. 결선 투표는 다투표자가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과반 필요 없지. 예, 예. 그러면 선거가 예.
세 명이서 투표를 했는데도 과반 아니, 그래, 알겠어. 또 결선적으로 하냐고 묻는 거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3개조가 결선 투표에 나갑니다만은 결선 투표 결과 또 과반 이상의 득표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선 투표는 다득표자가 과반 이상이냐 이하냐에 관계없이 다득표자가 당선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선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는 왜 없어? 후보조 27표. 기호 3번 김선동 김종석 후보조 역시 동일한 27표. 기호 4번 심재철 김재원조 52표. 예. 따라서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심재철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그리고 김재원 후보가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선자 두 분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축하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심재철, 김재원 후보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당선자 두 분은요. 꽃다발 증정. 자, 우리 당 행정부에서 우리 꽃다발 좀 증정. 빨리 드리세요. 좀 자리를 좀 비켜주시면 예. 조금만 좀 옆으로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 예, 의원님들 인사 한번 드리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선자를 비롯해서 황교안 당 대표님 그리고 그동안 중책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나경원 전 원내 대표님, 정용기 전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분들 뜨거운 박수로 그러니까 예, 우리 앞에 우리 두 분 손을 모두 잡고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을 모두 높이 한번 들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포즈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높이 들어서 인사해 주시고요. 의원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순서는 새로 선출되신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자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 당선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이 잘 싸우고 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고심의 결단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겸허하게 당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 여러 후보님들의 약속 내용들 제 말에 덧붙여서 같이 함께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공수처법, 선거법 예산안 가지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다시 협의해라.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당 반드시 내년 총선 필승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내년 총선 필승의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재원 정책위 의장 당선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믿어주시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저질러 온 여러 가지 이야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협상에 다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면서 우리 당이 늘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정당, 늘 승리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황교안 당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우리 심재철 의원님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님의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나경원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어려운 때에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경선에 오늘 함께 출마했던 우리 세 분 강석호 의원님, 또 김선동 의원님, 유기준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뒤로 가셨구나. 함께 출마했던 모든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나오신 그 자체가 참 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심과 충정에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총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진행 상황을 쭉 다 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선거가 이렇게 부드럽게 또 이렇게 다툼 없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이런 선거가 됐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손발을 잘 맞춰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내대표와 또 새 정책의장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정을 막아내고 총선 승리와 구국의 길을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김과 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결과에 승복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출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우리 당이 국가와 국민의 부름 앞에 함께 되는 하나 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어느 때보다도 험난하고 또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당장 패스트트랙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의 공작 정치 그리고 우리 야당에 대한 탄압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총력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뜻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잘 치렀습니다. 다시 대동단결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선거 때마다 당선되는 그때 기쁜데 그 뒤부터는 바로 이제 고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원내 대표 또 정책위 의장 혼자 가시게 하지 말고 우리 다 모두 함께 그 고난의 짐을 나누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